사실 자동차는 러프하게 성장주 섹터에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AI가 성장을 하면 어떤 순간이 되면 그들은 반도체 수요를 늘릴 거고 고가의 반도체를 계속 나가야 되는 건데, 이번에 5월과 6월에 그 로봇 쪽은 그 호재성 재료들이 좀 있습니다. 금융이 끝나고 나서 기술주들이 10년 이상을 끌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10년을 이끌어갈 게 또 생긴다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장이 예. 이 조정 이후에 반등이 된다면 예. 그 주도 역할은 무엇이 할 것이냐. 요즘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지목을 해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 사실 작년에 자동차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안 가. 작년에 얘기 많이 했는데 계속 하락해가지고, 근데 그걸 끝까지 믿고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어떻든 많이 힘들죠. 결과는 어떻든 힘들었다가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올해 보면은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쪽이 거의 분이 없으니까, 일단 섹터로 봐서는. 그렇죠. 2차 전지도 있지만 아무튼 전체 섹터로 봤을 때는 자동차 쪽뿐이 없고, 그리고 거기는 여러 가지의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동차 얘기를 많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러프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될 것 같고요. AI는 이따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2차 전지가 다시 갈 거냐, 다른 섹터가 주도로 바톤 터치 할 거냐, 일단 그것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2차 전지와 전기차는 바톤 터치가 되면서 또 예전에 했던 것처럼 몇 년간 얘네들은 좀 축으로 들고 다른 게 가는 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요. 2차 전지와 전기차는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익이 늘어나는 성장 섹터는 가장 확실한 쪽이 그쪽이에요. 다만 얼마나 주가가 많이 반영해서 많이 급격하게 올랐느냐, 고평가 됐냐 안 됐냐의 논란인 거지, 그쪽이 성장 섹터인 것은 누구도 반론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가격이 빠져가지고 가격 부담 해소가 되면은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 2차 전지와 전기차는 주도 섹터로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못 가고 걔들만 갈 거냐, 그들만 갈 거냐, 거기만 주도가 될 거냐에 대해서는, 그것만 간다면 요번에 봄에 1분기에 본 시장하고 비슷한 유형이 되겠죠. 그러면 다른 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다른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쪽이 될 수 있는 쪽이 어디냐, 그리고 봤을 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차화정, 전차 이런 용어들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소위 그 전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전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 쪽은요, 요번에 실적이 좋은 부분 이런 부분도 있지만, 자동차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2차 전지, 전기차 이렇게 얘기했지, 자동차를 묶어서 같이 얘기 안 했잖아요. 현대차, 기아가 IR도 별로 안 했고 전기차에 대한 행보를 그렇게 강력하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에 공장 진다 그러죠. 울산에 지금 전기차 전용 공장 진다. 그게 29년 만에 처음이라면서요. 네. 공장 진다고 막 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부품주들이 막 급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 섹터로서 또 주축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즉 사실 따지고 보면 자동차 안에 전기차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의 범주 안에 전기차가 있고 배터리도 있고 전장 부품도 있고 이런 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는 러프하게 성장주 섹터에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어떤 걸 고르냐의 문제인 겁니다. 어떤 걸 골라야 되느냐. 굴뚝산업에 있는 내연기관차에 있는 것만 고집하는 그런 기업이면 안 되고, 전기차와 자율주행 그리고 전장으로 계속 변화하는 기업들은 좋다라는 거죠. 실례로 제가 잠깐 빗나가서 다른 얘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업종 중에서 굉장히 안 좋은 쪽이 바이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지만 화학 업종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LG화학은요. LG화학은 2차 전지 소재하면서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친환경이나 성장 쪽으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죠. 기업이 변신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 범주 내에서도 그런 기업들은 실제로 자동차 부품 중에서 지금 역사적 신고가 내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섹터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느냐 못 가느냐는 우리 계속 얘기를 했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그 안에서 성장을 가지고 그것이 이익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러프하게 보면 자동차는
분명히 성장 섹터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지금 현대차, 기아도 확실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를 포함해서 현대차, 기아차가 전기차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거기에 배터리 들어가 있는 거고 배터리도 지난번에 제가 와서 말씀을 드린 바 같이 셀 움직였고 그 다음에 뭐 소재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런데 이제 공장을 막 짓잖아요. 전기차 공장 짓다니까 부품사들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양극재, 뭐 음극재 이런 소재 공장을 지금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 하면 공장을 짓는 부품 장비들 또 있어요. 얘네들도 같이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얘들도 전부 자동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 부품도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 더 러프하게 보면 자율주행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성장주이고 자동차 쪽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확실하게 한 축을 이룰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늘 고대하고 아직까지도 설왕설래한 반도체. 이놈의 반도체. 예. 요새 예. 그 이놈의 반도체. 엄청 반도체에 대한 말들이 많았는데 약간 달라졌어요. 뉘앙스는 뭐냐면 반도체 안 좋다, 오래 걸려야 된다, 삼성전자 지금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한동안 굉장히 많았는데요. 약간 긍정적인 뉘앙스들이 나오곤 있습니다. 아직 주가가 안 좋지만 특히 반도체 소부장에 있는 후방 기업들도 뭐 SNS텍처럼 원래 그 기술력 걔는 EUV는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고가예요, 그거는요. 그렇죠. 근데 다른 대부분의 전통적인 디램의 반도체, 낸드 플래시의 반도체 부품 장비 소재들은 지금 여전히 약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조금 좋아지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또 부정적인 뉴스도 나와요. 자, 좋아지고 있다는 걸 저는 뭘 보면서 느끼냐면요. 물론 마이크론 반도체는 여전히 약하지만 저점 대비 한 20% 올라가고 우리 삼성전자랑 비슷해요. 그런데 AMD가 향후 가이던스가 안 좋게 발표한 이유가 빅테크들이 비용을 줄인다고 하면서 지금 감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감원하는 판국에 공장 설비, 투자 설비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더컷이 나왔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날 마이너스 9% 가더니 다 회복하고 그때가 $90였거든요. 지금 $94, $95, $98까지 갔어요. 다시 원위치를 해더라는 거예요. 왜? 뭔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기대감의 뉴스들이 몇 가지 있는데 호재 악재 뉴스를 그냥 몇 가지만 불러드려 볼게요. 일단 호재성 재료들이 나온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10에서 15% 감산한다 그랬는데 이번 발표에 25% 감산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날 반도체 디램 가격이 반등을 했어요. 물론 아주 밑에서 반등해서 진짜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티도 안 나요, 사실은. 이제 반등 어떻든 더 빠지지 않고 반등을 좀 했다라는 거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반도체 재고율 조사를 했어요. 1월에 263%였는데 3월에 163%로 급격하게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 재고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 보니까 인텔의 CEO가 얘기한 것처럼 1분기 재고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소진이 되고 2분기 이후에 수요와 공급이 맞춰질 가능성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 발표가 있었는데 3월에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을 했다는 거예요. 글로벌리 전체 반도체 매출이. 그러니까 중국도 뭐 전체가 반도체 판 걸 다 더해왔더니 처음으로 반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렇다는 얘기는 뭔가 좀 좋아지려나 보구나. 그럴 신망이 좀 생겼구나.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저께 삼성전자에서 애널리스트 한 명이 화가 나셨는지 아니면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좀 강력한 어투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보고서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AI 반도체 가격은 엄청 비싸다고 하네요. 우리가 보통 반도체 가격이 엄청나게 물론 다 그 사양마다 다르지만 엄청나게 지금 떨어졌잖아요. 제일 뭐 어떤 건 뭐 4불짜리고 5불짜리 있고 뭐 10몇 불짜리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AI 반도체는 얼마쯤 됩니까? 물어보면은 글쎄요, 뭐 10배요? 뭐 100불이요? 120불 이렇게 얘기하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대요. AI용 반도체는 막 1000불 이렇답니다.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AI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AI 성장을 하는데 반도체 없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기본적으로 그 챗GPT 그 서비스를 한다는 거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또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당장 가장 수혜인 엔비디아만 보는 거잖아요. GPU인. 엔비디아만 보는데 실제로 이 반도체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AI가 성장을 하면 어떤 순간이 되면 그들은 반도체 수요를 늘릴 거고
고가의 반도체가 계속 나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순간이 됐을 때 우리가 인지했을 때는 아마도 반도체 가격 주가들이나 반도체 가격은 많이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 깜짝 놀랄 AI의 혁신 또는 성장이 있다면 깜짝 놀랄 반도체 반응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 답답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도체 주식을 지금 사요? 그렇게 사기는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변화하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물밑에서 뭔가 변화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또 악재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에 오도콧이 있다라고 하죠. 빅테크들이. 그리고 미중 반도체 경쟁 때문에 우리 좀 오도 가도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중국이 중국의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하이테크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원산지 검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곤혹스러운 지금 약간 정치적인 거지만 곤혹스러운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참 오래 걸리겠구나. 정치적인 것도 풀리고 중국이 반도체 우리나라 거 되게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좀 뭔가 달라져야지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좀 기다려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얘기하는 쪽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래 지금 때가 아닐지 모르지만 조금 더 시간을 길게 놓고 본다면 사실 삼성전자 이렇게 감산한다는 걸 어마어마한 거다. 삼성전자가 25% 감산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뭐 한 40% 감산했다. 그러면 게임 끝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재고가 줄어들 거고 가격도 다운이 될 거고 그래서 TSMC에서는 지금 빠르면 올 하반기 내년에 가격을 올린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보면은 야 좋아질 개연성은 상당히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전체를 다 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부 좀 담아둘까? 또는 내가 이쪽에 가지고 있어서 고생을 하신다면 내가 좀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도 섹터에다 여기까지 제가 대응 전략까지 말씀드렸는데 반도체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섹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섹터로 볼 때는 전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마는 좀 달라요. 일단 테마와 섹터를 좀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2차 전지는 테마일까요? 섹터일까요?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오르면 지수가 오르고 2차 전지가 빠지면 지수가 빠지잖아요.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는 그룹이 됐으면 이미 이제 시장에서 주도 섹터가 됩니다. 테마라는 거는요, 지들끼리만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시장과 상관없이. 이제 그런 테마들이 있는데, 그런 테마들이 지금은 테마이지만 나중에 섹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이익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오르고, 그리고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지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데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또 대표적으로 뭐 AI, 미국은 AI 쪽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지만, 뭐 AI 쪽에 대표적으로 그렇고, 로봇도 사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요번에 5월과 6월에 그 로봇 쪽은 그 호재성 재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 어떤 게 있었냐면요. 지난번에 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통과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환경을 조성한 거고요. 실제로 로봇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 요번에 그 자동차 쪽에 하고 자동차 부품이 많이 떴던 게 뭡니까? 반도체 쪽은 세제 지원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기차는 없었거든요. 요번에 한다라고 이창용 부총리께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요번에 5월, 6월 중에 뭐가 나올 거냐면은 첨단 로봇 산업 전략이 나올 거예요. 여기 세제 지원이나 이런 거 같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얘들도 시장에서 테마로 이룰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계 섹터 있잖아요. 여러분 두산 인프라 지금 현대인프라코죠. 결국 미국이라든가 예. 뭐 우크라이나든가 예. 건설, 예. 재건 뭐 예. 이런 기계와 관련된 거. 그렇습니다. 얘네는 현대건설 얘네들은 북미 때문에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신고가입니다. 52주 신고가예요. 이번에 좀 조정을 보이긴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어떤 섹터가 좋고 신고가 좋고 앞으로 좋을 거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좀 빠지면은 당신이 얘기하고는 빠지더라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아니 좋은 섹터나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내가 사거나 파는 타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거는 별개인 거고요. 전체 섹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얘네들은 지금 북미 실적 갖고 여기 왔어요. 근데 향후 모멘텀이 더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유럽의 재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도 지금 리오프닝 하고 나서 지금 이제 경기 부양 정책에 강력히 시진핑이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너무 더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히려 나온 예. 데이터 보니까 오히려 예, 예. 안 좋은 예.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성장률이. 긴급하게 5월 1일 날 중앙정치국회의 했습니다. 시진핑 주재로. 이거 더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오일머니.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지금 사우디도 그렇고 UAE도 그렇고 네옴시티. 예, 오일머니 자꾸 이제 하려고 거기 우리 엄청 이번 현 정권에서 엄청 신경 많이 쓰잖아요. 이거 전부 다 이 공작 기계나 정밀 기계나 건축 기계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모멘텀이 있거든요. 이쪽 섹터도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섹터 얘기를 자꾸 하게 됐는데 테마나 아니면 섹터 쪽으로 봤을 때 이런 쪽도 분명히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질문의 답변은 너무 장황히 말씀드렸지만 전차가 될 것이다. 예, 전차, 예. 전자와 자동차. 그러니까 전자 반도체와 그러니까 전기전자와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는 2차 전지가 뭐 배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하긴 지금 그 뭐죠? 그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8%밖에 안 된다고 저도 얘기를 들어가지고 유럽은 뭐 28% 거의 30% 되니까 많이 너무 됐죠. 넘는다는 예, 얘기도 예, 있고.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그 성장세가 강할 수밖에 없다. 예, 예. 네. 거기에서 지금 우리 미국의 밸류 체인으로 전부 들어가고 있으니까 들어가고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자동차들. 그렇죠. 네. 근데 하여튼 변수는 있잖아요. 이게 하나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예. 그 미중 패권 예. 이 가운데서 예. 우리 중국 공장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게 결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한테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의 장비 수출이나 부품 수출을 한 것에 대한 제한이 걸려 있었잖아요. 그것이 10월에 끝나는데 1년 유예한다고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미 상무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은 야 그렇게 1년씩 이렇게 유예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반도체 수급에 대한 것을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요번에 어떻든 미국에 갔다 오셨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래서 그 이후에 사후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야,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냐. 1년 단위로 그걸 하고 있으면 어떤 장기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한국 기업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허들을 정해줄 테니까 그거 이상은 하지 말고 나머지는 허용해 주는 쪽으로 우리 그러면 장기 플랜을 같이 논의해 보자. 지금 논의 중이에요. 이게 그 무슨 얘기냐면은 아주 고사양에 있는 거나 일정 툴을 정해주겠죠. 그거 말고 아래는 하라는 거거든요. 야 그러면은 우리 그러면 굉장히 불리한 거 아니야? 물론 불리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맨날 성장 쪽만 얘기하고 고사양의 반도체만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반도체 전체에서 레거시한 과거의 그 사양이 좀 낮은 반도체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계속 만들고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 아니 그래서 그 전병서 소장님이 예, 예. 원래 이게 중국 전문가로 알려지셨지만 예, 예. 원래 대우증권에서 17년간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하셨다고. 저랑 같이 근무했었죠. 아니 그래서 예. 그 어제 인터뷰를 좀 했는데 예. 그분 주장은 그거더라고요. 거기 저 중국 공장을 예. 자동차 반도체 전용 공장으로 예. 전환하면 예. 그 이슈도 좀 벗어나고 그렇죠. 예, 뭐 그러네. 앞으로 예.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되게 크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뭐 저보다 훨씬 그쪽 전문가시고 원래 반도체 전문가이시고 중국 전문가이시고 예전에 제가 또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들도 오시고 막 그랬어요. 선생님 음맥이 주고 그래서 뭐 저는 거기에 함부로 뭐 토를 달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분명히 리스크 요인이 상당히 있지만 이런 걸 또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건 분명히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하이닉스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얘기할 부분은 좀 아니지만 이걸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거기서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정치권에서 계속 어필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상무부에서 이번에 한번 협의해보자라고 한 거잖아요. 물론 우리한테 다 기회를 주고 다 열어주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어떤 허들을 준다 하더라도 싫지만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운신의 폭이 생기면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 해볼 수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막연하게 반도체가 그것 때문에 계속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그 모든 거에는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냐라는 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데 예, 예. 지금 분위기를 보면 독일도 지금 산업 생산이 가장 예. 최저점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 경기 불황이 침체가 이게 만만하지가 않다. 쉽게 풀릴 것이냐 요 걱정이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뭐 경기는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뭐 하는 내용들이니까 그렇긴 한데요. 저는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냥 무작정 뭐 긍정적으로 보면서 제가 약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증권사 영업매일이라서 그렇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오해는 왜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 결과론적으로 네. 증권사들이 네. 신뢰를 좀 많이 잃은 것 같아. 맞아요. 요즘. 그러니까 자업자득인 것. 그러니까 증권사 보고서 신뢰도 다 늦었죠. 음. 증권사 브로커들 영업맨들 신뢰 다 잃었죠. 그래서 증권사들은 사형산업이에요. 사형산업입니다. 예. 근데 그거는 그냥 오해이신 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진짜 불정 다수의 많은 분들이 보시는 이런 데에 와서 그렇게 제가 만약에 한다면 그건 나쁜 사람인 거죠. 예,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어떻든 간에 시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주식 매매하는 영업맨이 아닌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항상 부정적인 보수적인 부분도 보지만 긍정적인 한편을 보지 못하면 주식을 못 삽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에도 시장이 언제나 긍정적인만 있는 시장은 없어요. 아니 근데 객관화 시켰을 때 네. 살 이유보다는 네. 팔거나 훨씬 안 살 이유가 더 많기는 악재가 해요. 훨씬 많아요. 악재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중에서 보아야 될 호재성으로 그래도 내가 주식을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로는 당연히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이렇게 가파르게 5% 이상하고 돈을 막 뿌려대고 했을 때 결국은 이것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위기가 오고 그랬더라. 저도 다 알고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몇 번이나 닥쳤잖아요. 연준도 그렇고 각 국가 행정부에서도 몇 번이나 닥쳤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미국은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만약에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기로 가는 그런 시그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바이든 입장에서는 빨리 그 완충작용을 뭐든지 할 거라고요. 그게 금리 인하가 됐던 뭐가 됐던 뭐 상업적 부동 요번에 그러니까 은행도 문제 생기니까 이제 바로바로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는 지금보다도 더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도 터져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빠르게 이걸 해결을 하잖아요. 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돈을 이렇게 풀었고 돈을 회수하는 과정이고 금리가 이렇게 올랐을 때 한계 기업이 발생할 거고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발생될 거고 우리나라는 가계 대출로 문제가 될 거고 지금 연체율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걸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적으로 그것을 막기 위한 분명히 작업들을 분명히 할 것이고 그렇다고 못 막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이 닥쳤을 때 그 대응은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하게 할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수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수 2,000포인트 떨어지고 막 밑으로 내려가다는 얘기 하는 사람이 요즘 별로 없어졌더라고요. 막 한동안 그랬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지수가 만약에 2,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면은 얼마나 거기 있을까요? 지난번에 한번 여쭤본 것 같아요. 얼마나 기간 동안 거기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있을까요? 진짜 며칠 안 있을걸요? 왜요? 2,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면은 사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렇지.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경기가 지금 침체기 이후에 시스템 위기가 발생될 거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앞으로 다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이나 행정당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완충작용들이 올 하반기에 계속 나올 건데 그런 것 좀 확인을 좀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확인을 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지수가 다이나믹하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박스피어 오래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제가 보여드렸듯이 작년 6월에 2,500포인트 깨고 내려가서 지금까지 이러고 10개월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이게 앞으로 6개월, 앞으로 1년, 앞으로 2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급격하게 시스템 위기가 발생돼서 빠지는 경우만 있다 하더라도 금방 올 거니까 그거는 약간 고통스러운 거고 그렇지 않고 박스 피에 있다면
종목 장세는 정말 더 화려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집중해서 거래를 할 거냐를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우리 외환위기 끝나고 나서 바로 어떤 버블을 만들었어요. 어떤 버블을 만들었습니까? IT 버블을 만들었죠. 그 붕괴됐죠. 글로벌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기술주들이 10년 이상을 끌고 왔잖아요. 요번에 아무튼 고점 찍고 또 한번 빠졌고, 아무런 앞으로 뭐 더 많은 게 빠진다고 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끌어갈 10년을 이끌어갈 게 또 생긴다고요. 그러기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은 전기차야 배터리야 얘기하시겠지만 많은 그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런 쪽이 분명히 나온다고요. 그런 것들을 월가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AI, 오히려 AI와 로봇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 있는 종목들이 처음에는 잘 못 느끼거나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안정적이고 정말 좋고라고 생각하면 주가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은 우리는 거기에 더, 그러니까 종목에, 알파에 더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한 건 뭐 돈을 벌거나 예. 아니면은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네. 하여튼 네. 이 시장을 바라보는 그 여러 그 뉴스, 예. 그다음에 현상 여기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제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자신의 투자 마인드를 지켜나가느냐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호재 악재들이 막 나오고 노이즈들 막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권고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지수 관련 지수를 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지수 관련주 갖고 장기 투자하는 거는 좀 기다려도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나 종목은 다르다. 많이 생각해 보세요. 지수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내내 고생해갖고 현금 다 팔고 그냥 있었던 사람은 전기차 2차 전지 올라가는 거 쳐다만 봤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항상 이 종목은 있다, 섹터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5월 20일인가요? 1시부터 5시까지 그 강연회가 있다고요? 우리 한국경제TV 제가 출연을 오랫동안 2000년부터 했습니다. 밀레니엄. 2000년대 개국하면서부터 했어요. 24년 동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굉장히 어려워요, 방송하기가. 예전에는 쌍방향이 아니었잖아요. 댓글 그렇죠.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정부의 비대칭 지정이 있어갖고 많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이 많아서 그런 걸 전해드리고 싶어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현명하시고 정보가 많아요. 네, 그런데 아무튼 이 얘기를 먼저 좀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한국경제TV 오랫동안 방송을 했고 그랬는데 요즘에 좀 안 나가고 있는데 거기 아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초청 강연 비슷하게 저한테 한번 강연을 하자라고 해서 5월 20일이 다음 주 토요일이잖아요. 한국경제 신문사 4호 강당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죄송한 거는 그냥 무료로 하지는 못하고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유료 강의예요. 유료 강의인데 1시부터 5시까지 아마 근데 더 길어지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강연회를 진행을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너무 좋은 날에 지금 날씨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씨가 좋아서 아마 오시긴 힘들 것 같은데 그때 옷을 화사하게 입고 가셔요. 그래서 화사한 박병창을 봐주세요. 화상으로 같이 동시에 보는 뭐 이런 것도 좀 준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왕에 하는 거면은 혹시 제 강의를 못 들으신 분이나 매매 기법 못 들으신 분들 이번에는 매매 기법을 통해서 아예 종목도 골라가지고 이 종목 관심 종목 안에서 거래를 이렇게 하십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와우 한국경제TV나 와우파 뭐 이런 데 들어가시면 포털에 들어가시면 거기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월 20일 1시부터 5시까지 네, 관심 있으신 분들 네, 한번 참가하면서 또 공부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하신 우리 박병창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